자, 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과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게 드렸던 첫 질문하고 제가 네. 또 동일한 네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네. TV 정책 토론 하는 네. 겁니까? 네. 하는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책 대화 좀 하자 네. 제안을 했고 이제 김기현 대표 측에서 수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어떤 현안들을 다룰 건지는 이제 실무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정책위 의장, 비서실장 등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무단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당 대표께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자리죠.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좀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여야 대표 또는 네. 원내대표,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 협치 이런 것들 보고 싶은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TV 토론이라는 게 좋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워낙 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여야 관계가 아주 수월한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대표끼리 또 TV 토론에서 정책 가지고 뭐 노란 봉투 뭐 당신이 맞네, 내가 맞네, 간호법 당신이 맞네 이거 하는 게 과연 협치를 원하는 저는 국민께. 국민들께서는 정책 가지고 세게 붙는 거는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쟁 사안 가지고 막 서로 싸움을 하고 말폭탄을 주고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 오히려 굉장히 왜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들 있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예.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세게 붙어도 좋다. 예. 그것은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이제 밥이나 한번 합시다 네. 라는 얘기에 대해서 밥술은 친구라는 거지 이렇게 거절하셨잖아요. 네네. 그 거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얼핏 생각하기엔 그냥 대표끼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꽉 막힌 여야 관계를 푸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정책 대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술 먹고 그거는 국민들께서 평가할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보도 보니까 김기현 대표 측에서 자 그럼 TV 정책 토론하고 네. 그 이후에 비공개 회담도 제의했다는 보도 있던데 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 토론 끝나고 그러면 또 그거는 네. 좀 그 정책 토론 해봐야지 아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좀 비공개 회담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TV 토론은 잘 될 거라고 성사될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이 대표 의지도 강하고요. 그래서 네.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말고 얼마 네.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를 가서 네.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당 회동. 요게 이제 결국 무산이 된 건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 이건 왜 무산됐다고? 근데 그게 제가 네. 알기로 날짜를 30일인가 그랬거든요. 아, 근데 30일. 30일에 네. 바뀌는 상임위원장들 선출해요. 아.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네. 또 30일에 뭐가 있죠? 간호법 표결이 다시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를 거쳤고 국민 여론도 형성이 됐고 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했거든요. 예. 그 법을 다시 아하. 그 표결을 하는 날 대통령이 와서 국회랑 만나자 국회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그날 다시 만나. 이게 국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만약 네. 그럼 날짜를 다시 잡아서 6월 달에 좀뭐 국회 현안이 없는 날은 없지만 날짜를 다시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당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거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을 위한 만남, 그림 그리려고 네.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30일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은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그날. 네. 이 간호법 재표결하는데 앞서 네. 장동혁 원내대변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부결로 거의 당론처럼 정했으니까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생각해보면 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싶기는 한데 근데 이건 조금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간호법도 발의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공동 발의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그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할 때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나 아니면은 최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일종의 항상 여의도에서 이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반란표라기보다 저는 소신표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요. 확률상은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의 관측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정족수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앞서 장동영 원내대변인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놓던 중재안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지역사회 빼고 네. 그다음에 간호사무소 학력 그거 빼고 네. 이런 형태의 네. 중재안.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다시 논의하자. 또는 조기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랑 인터뷰할 때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부터 바꿔서 새로운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국민의힘이 중재안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냈다고 얘기를 아니, 하길래.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의료법도 그러하고 어허. 간호법도 그러하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니까 그 의료인 당사자들이 간호법,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 가지고 네. 그거를 민주당 보고 받아라. 받지 않으면은 협치의 의지가 없는 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간호조무사 등등등 이제 그런 그 언급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따로 가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은 간호조무사, 의사, 간호사 관련된 게 결국은 업무 범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간호법에서도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기존의 의료법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은 간호법이 이렇게 다시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없던 막 그 직역 간의 그런 다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해서는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 네. 조기용 장관 얘기를 좀 제 인터뷰 때 들어보니까 그 결국은 지역사회가 이제 요양센터라든지 의사가 갈 수 없는 그런 거 이제 때문에 좀 문제가 필요한 건데 그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료법이니까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의료법 자체를 좀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의료에 관련된 법안 전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거기엔 공감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 사회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의료인들이 그 돌봄 관련돼서 모든 업무를 다 수용하기에는 업무 범위가 지금 잘 정해져 있지도 않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법을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할 일이지 이걸 갖다가 간호법에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간호법은 안 됩니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호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줄줄이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있죠. 네. 방송상법 있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있죠. 네. 지금 언론의 예상은 역시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재표결, 부결, 폐기. 이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내년 총선까지. 근데 이게 정치 실종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이 좀 있던데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거기서 이제 야당의 단독 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예, 예. 드릴게요. 이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려면 일단 그 법안이 법사위에 갔어야 돼요. 그럼 법사위에 가려면 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단독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도 찬성을 했던 법안들이고 그들도 찬성을 했던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게 입장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럼 노란봉투법만 해도 좀 살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죠. 그러면은 2016년이었어요. 당시 이제 이정식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 발생하고 있다.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한 바 있어요. 요거 관련된 게 사실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네. 하나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2002년이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특수고용 노동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 공동발의 누가 이름 올리셨냐.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죠. 김문수 전 의원도 당시 거기 공동발의 하셨거든요. 2002년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들이 쭉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들이 다 바뀌어버린 예. 거예요. 네. 그거 관련해서 앞서 장동영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지만 노란봉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 올라왔었는데 근데 통과 안 시키지 않았냐 여당일 네. 때는. 네. 민주당이 야당 되니까 통과시키는 건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할 때면
여당 때 하지 왜 아유, 여당 때는 참. 하다가 야당이 하냐 뭐 이런 얘기하던데 그건 어떠신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안 처리했다면 좋았겠죠. 좋았겠는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어요. 그때 7월이었죠. 그 대우조선해양 하천 노동자 파업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여론이 모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요런 좀 갈등이 첨예한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의 힘으로 그렇게 통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요게 본격적으로 언제 떠올랐냐라는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전략이다. 그런 아유. 표현이 이제 언론 진짜 저 보도 그 아유, 신문에 표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간호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무슨 그 처우 개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간호법이라는 워딩을 분명히 쓰셨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참 입장이 곤란하니까 무슨 정책집에 실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윤석열 공약 위키라는 데 보시면 버젓이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좀 여쭐게요. 네. 대답하기 싫으실 수 있어요. 두 명의 전직 의원, 민주당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탈당을 했으니까.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네. 이게 아마 이것도 30일 아닌가요? 31일인가요? 아니, 그때 이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나면 하고? 6월 이제 본회의 때 아마도 30일에 보고 보결하겠죠. 6월 본회의 때.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요. 아마 자율투표 하지 않을까. 예. 각각 개개 의원들이 사안 보시고 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예. 싶어요. 이제 고 하면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듣고 의원들 개개인이 각자 판단하실 거예요. 네. 가능성은 어느 쪽이 높다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즉 일- 자세하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예. 안 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뭐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라는 관측도 있던데 가결되면 또 가결되는 대로 부담이고 왜냐하면 또 뭐 추가로 돈 받은 의원들 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부결되면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걸 부결시켜 이럴 수도 있고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라는 시각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비판 해석은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논란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죠. 네.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네. 믿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남국 의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이제 여야가 모두 그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국회에서 할 일은 거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당과 야당이 그 제소한 내용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대해서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위 도중에 그렇죠. 그렇게 코인 고고 거래를 했던 거 관련해서 이제 제소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뭐 투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가 수사하고 진행 중이죠.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은 수사 진행되면서 아마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그 결과 보시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곧은 아니군요. 한 총선이 이제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아유, 내일 모레죠. 뭐. 내일 모레인데 김남국 의원이 당에 좀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이제 당의 부담이라 함은 민주당이 평가받음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처를 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김남국 의원의 결단과는 별개로. 네.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당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사과만 하고 여기서 물러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거를 입법 그다음에 제도화를 얼만큼 정말 세밀하게 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평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네. 김대계 대통령실장 얘기 보니까 이 IAEA의 종합 결과가 6월 말 나오는데 IAEA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은 IAEA에서 괜찮다. 그럼 찬성.
네. 안 된다. 그럼 반대라는 입장인데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IAEA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입장은 반대인 겁니까? 그 IAEA 최종 보고서가 좀 나와 봐야 알겠으나 예. 그러나 그와 별개로 대한민국이 나서서 검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로 답했냐면 시찰단으로 답을 했어요. 네. 그 가서 뭔가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찰단 단장도 그 일본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확인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일본이 설명하는 거, 일본이 보여주는 거 확인하고 오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건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확실한데 네. 왜 정부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하나 나왔던데 그 26일에 시찰단이 귀국했잖아요. 네. 근데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해서 한국에도 다양한 기회에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